오늘은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무상 AS 기간이 끝날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받는 방법과 하자보수 종료 방법을 입주민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새 영상 올릴 때마다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살다 보면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신청 방법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하자 종료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집에서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공정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지, 타일, 가구, 가전제품 등 주로 마감에 해당되는 것은 2년이고 배관, 냉난방 설비, 수도, 온수, 배수, 가스, 조명, 목문, 창호 공사 같은 내부 설비에 관한 것은 3년입니다. 그 외에 건물 방수는 5년이고 건물 구조물은 10년의 무상 AS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접수한 하자는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시공사가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행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보수 신청한 후에 15일이 지났음에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5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규정 제3항 15의 2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규정은 잘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법에 따라 계속 요구해야 되며 구청장, 시장, 도지사에게 법에 따른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시행시공사의 편에 들기보다는 입주민의 편에서 법에 따른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가 나가고 있으니까 하자보수 잘 받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년, 3년, 5년이 지난 후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종료 확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단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제1단계가 사업주체의 통보입니다. 먼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사업주체, 즉 이 아파트를 지은 회사 또는 시공사가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기간이 곧 끝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 통보는 법에 명시된 통보이므로 반드시 해야 되는 통보입니다. 제2단계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개시입니다. 사업주체의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유 부분, 즉 각 소유자에게 각 세대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직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접수한 하자 중에 보수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신고하라고 하는 안내를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 즉 엘리베이터나 복도, 전기실, 물탱크실이나 옥상 같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하자는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아직 보수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즉
곧 종료가 있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과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3단계는 하자 보수 단계입니다. 앞전에 20일 이상의 안내를 통해서 많은 하자 보수 청구가 있을 건데요. 이렇게 접수된 하자는 시행시공사가 신속하게 보수해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들은 우리 집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지요. 제4단계가 이의 제기 단계입니다. 하자 종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하자 보수가 완료된 후 혹시 있을 수 있는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 보수된 부분이 있거나 보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행시공사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때 꼭 이야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형식은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이제 제5단계 하자 종료 확인서 작성 단계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 보수가 종료되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이때 특이하게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유자 말고 사용자가 절반 이상이라면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을 대신해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고 5분의 4 이상은 입주자, 즉 소유자들이 직접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하자 담보 종료 확인서는 하자 보수 책임이 끝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종료 확인서는 반드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난 후에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년짜리 하자라면 2년이 끝난 후에 작성하고 5년짜리 하자라면 입주 후 5년이 지난 후에 작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6번째 단계로 개시 의무 단계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이 이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3가지의 내용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즉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났다라는 사실과 완료된 하자 보수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대표회의의 의결입니다. 20일간의 게시가 끝나면 대표회의가 의결을 통해서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이 의결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5분의 1의 반대 의사 표시가 중요한 것은 불만은 있지만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대표회의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특이한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 이상이 사용자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 즉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담보 책임 종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서 대표회의에 통보하면 그것을 받아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많은 대표회의는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서 종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자 종료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네이버 블로그에 친절한 생활 연구소 검색하시면 오늘 영상의 대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영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